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경동제약입니다. 경동제약이 식약처로부터 부실함인 원료 수출을 허가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자, 경동제약 앞으로는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동제약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제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차피 오늘 상한가 가기는 글렀다. 수익 줄 때 얼른 매도하는 게 답이다. 이왕 진입한 거 배당금까지 받아야지. 올해 주당 400원은 나올까요? 기분 좋은 상승 첫날에 누가 자꾸 던지니 연상을 넘어 신풍제약 따라잡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캐나다 제약 업체에서 부실함인 성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FDA로부터 임상 3상을 진행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더 탄력을 받은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수익 줄 때 얼른 매도하는 게 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전문가님은 고를 드셨으니까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네.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이런 글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부실함인의 원료 관련해가지고 생산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청산 가치가 뭐 지금 PBR 기준으로 1.5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뭐 높다라고 평가받기에는 다소 지금 무리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에서 물론 갭을 떴기 때문에 좀 갭을 맞춰가는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뭐 코로나 치료제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저평가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아직은 걱정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이왕 진입한 거 배당금까지 받아야지 올해 주당 400원이 나올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배당금이 꽤 괜찮은 종목인가요, 종목이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제 좀 배당을 주는 종목인데요. 근데 이제 항상 배당 결정은 회사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뭐 기업 자체가 워낙 영업이익도 좋고요. 펀더멘탈도 좋기 때문에 배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다만 지금 자리에서 뭐 배당 투자로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수적 관점,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투자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동제약을 확인하셨는데 다음 게시글 빠르게 보고 갈게요. 연상을 넘어서 신풍제약 따라잡자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님도 고려 드셨으니까 경동제약 보유하신 분들은 어디까지 좀 볼까요? 네, 신풍제약은 비이성적 종목이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거든요. 사실 이 정도까지 올라올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경동제약 같은 경우 이제 신풍제약이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21만 4천 원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동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턴어라운드와 함께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한 2만 3천 원 정도 그 정도 구간까지는 무난한 가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만 3천 원 구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지을 법원의 판단이 임박했습니다. 법원은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법원이 신주 발행의 목적을 어떻게 평가 내릴지에 따라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운명이 결정이 될 텐데 우선은 아시아나항공 오늘장에서는 10%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의견입니다. 5,600원에 꽉 물려버렸네. 10년 이내에 탈출 가능할까? 평단 6,300원 이 자리에 오면 탈출하는 게 맞을까요? 너무 오래 물려서 힘드네요. 성직을 하나 남깁니다. 세력들 저점에서 주는 중 이따 2시 50분쯤 상한가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5,600원에 꽉 물려버렸다. 10년 이내 탈출 가능할까? 그래도 여유가 굉장히 있으신 분 같아요. 10년까지는 보는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아시아나항공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세요, 전문가님? 참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그쵸.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10년 안에는 뭐 10,000원 이상 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본질적인 가치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화물 운송, 여객 운송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항공사의 탄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하게 됐을 경우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부터 이렇게 좀 합병하는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합병을 하고 나서 뭐 잘 가는 경우보다는 일단 마찰이 한 번 있습니다. 기업의 문화도 맞지 않고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찰의 과정을 겪고 나서 상승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합병한다고 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물론 합병 비율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아니 인수 비율이 정정하겠습니다. 인수를 봐야 되겠지만 인수에 대한 부분은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10년 장기로 본다면 10,000원 이상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뭐 인수, 뭐 합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마찰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성지글을 하나 남깁니다. 세력들이 저점에서 줍는 중이다. 이따 오후 2시 50분쯤에는 상한가 간다라고 쓰셨거든요. 세력들이 좀 저점에서 잡고 있나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세력들이 저점이 작게는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고요. 네. 다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명 얘기하는 뭐 정말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세력이라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한 4,000원 정도의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4,000원 기준으로 이제 50% 구간 6,000원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도 한 충분히 수익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은 섣불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셨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기업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원유 운반선 한 척씩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주에도 25억 달러 대규모 수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두 척의 선박 건조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등 이번 달에만 총 29억 달러 수주를 기록하면서 누계 실적을 40억 달러까지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자, 계속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 종목이 오늘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8,000원 이하 주주들은 절대 팔지 마라. 이거 무조건 간다. 최소 10,000원이야. 재료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오후장에 7,200원 들고 한번 가보자. 아무리 그래도 삼성 아닙니까? 무조건 홀딩. 아님 추매하고 묻어둬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시거든요.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이거 무조건 간다. 최소 10,000원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이 스탑을 드셨습니다.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전에 한번 삼성 엔지니어링도 문의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전고는 돌파하고 보자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정말로 수주가 어떻게 계약됐는지 정확하게 좀 면밀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제가 전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전에도 한번 삼성 엔지니어링 문의가 와서 똑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전고 자리에서는 한번 매도 가시자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 위치가 비슷합니다. 이 자리도 전고기 때문에 한번 매도했다가 나중에 뭐 지금 나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좋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것도 있지만 타이밍을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 타이밍상으로 조금 아쉬운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밍상으로 다소 아쉬운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 한번 볼까요? 재료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그럼 조금 더 열어둘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7,500원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7,500원, 네. 만약 매도 관점으로 봤을 때는 7,000원 이상에서는 좀 매도하시는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처럼 오히려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한다면 높게 사더라도 그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맞고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매도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5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만나볼게요. 대형 포장입니다. 요즘 뭐 골판지 대란입니다. 포장 관련주들, 제주주들 그러한 이슈로 가파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대형 포장은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자, 이 종목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포장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포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조용하네. 과연 내일도 상한가를 갈 것인가? 상한가에 과감히 매도하는 자가 승자다. 공부하지 않았어?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상승 3일째 1,700원부터는 매도권이다. 불안한데 얼른 팔아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과연 내일도 상한가를 갈 것인가?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좋은 흐름은 이뤄질 것 같은데 상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한가를 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한가를 갈지는 아직 판단하기 좀 이르지만 어쨌든 좋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갈 것 같다라는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상한가에 과감히 매도하는 자가 승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공부하지 않았어.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기본적인 뭐 지식이긴 한데 일단 전문가님 고를 드셨으니까 어디까지 열어둘까요, 이 종목은? 네, 일단은 오늘 350만 주 정도 매수 잔량이 네. 한호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최고가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연봉이나 월봉을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지와 저항,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제 시간 관계상 지지와 저항으로 봤을 때는 지금 2,400원, 2,400원 포인트에서는 좀 저항이 보입니다. 그래서 2,4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2,4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대형 포장 확인하시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진원생명과학은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오후에는 3만 원 넘을 듯 하네요.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수익 났음 얼른 챙기고 나가라. 오늘 오르면 내일 또 횡보 각 물려서 고통받지 마. 호재치고 온 흐름이 씁쓸하다. 얼른 3만 원 뚫고 10만 원까지 가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오늘은 어쨌든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아무래도 오후에는 3만 원을 넘을 듯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못 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고 결합값에 대한 부분들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는 항상 성과를 나오는 건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진원생명과학은 모든 질병이 나올 때마다 모든 이슈가 있었던 네,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항상 결과값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식은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한 종목이다. 워낙에 여러 질병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꼬집어 주셨는데요. 다음 게시글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수익이 났으면 얼른 챙기고 나가라. 오늘 오르면 내일 또 횡보 각이다라고 전문가님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진원생명과학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구간이어도 분명히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시총을 보니까 1조 1천억입니다. 그럼 시총이 지금 과연 1조 1천억 정도 갈 정도의 가치냐라고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정말로 나오고 그런 결과값이 진행이 된다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오버퍼밍 즉 넘어섰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오히려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시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를 때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 이 투자자님과 같은 의견을 전문가님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항상 차트 바닥 종목을 좀 선호합니다. 네. SM 코어도 바닥에서 잘 갔고요. 팜스빌부터 시작해서 그냥 꾸준하게 가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바닥주 중에서 덜 오른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일화학이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발견했습니다. 한일화학 같은 경우 이제 아연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과 함께 항공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의 기대감과 함께 어떻게 보면 활동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산업에 대한 재생산 기대치와 함께 아연의 수요는 다시 한번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화장품이라든지 사료, 뭐 세라믹, 모든 건설, 고무 모두 다 들어가는 어떤 핵심적인 산업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 원료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목해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다소 많았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영업이익이 다시 흑자가 전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턴어라운드와 함께 실적 턴어라운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산화 아연 등의 이제 단순히 아연에서 기존 제품에만 어떤 주목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과 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영업이익률과 어떠한 고부가치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차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한 시장일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어떤 차트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23,450원에서 6,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바닥을 만들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크게 없고요. 현재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단가가 한 9,000 지금 240원 체크를 드렸는데 좀 올라가 있네요. 한 9,400원 언더까지는 좀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했을 때 주식은 지지와 저항의 논리에 따라 봐야 되는데 12,000원에는 좀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2,000원에는 저항적인 국면 그리고 손절 라인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8,000원 정도, 그러니까 전저점, 그러니까 다중바닥을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좀 손절 라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식 크게 부담이 없고 횡보하는 국면인 만큼 어려운 주시장에서 또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로 한일화학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